자, 오늘은 그 라이트센 고등수학 상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 판별식까지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판별식까지 풀었고요. 라이트센 교재로 따지면 몇 쪽이니? 네, 73쪽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4쪽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74쪽이고요. 자, 문제 번호 531이라고 보겠습니다. 뒤에 본격 보면 잘 읽을만 하죠? 저 정도 사이즈면. 네, 저 정도 사이즈면 읽을만 합니다. 자, 2차 함수, 2차 방정식 3, x의 제곱 마이너스 9, x 플러스 1은 0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기본적인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a, x의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는 0의 형태를 띠고 있었을 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a랑 b랑 c는 자리,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자리분의 b자리 해서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자리 해서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랬을 때 최종 질문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을 구하십시오. 이건 1단원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이죠. 맞습니까? 곱셈 공식이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 전반적으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1단원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지금 4단원, 5단원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함수나 여러 가지 함수,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곱셈 공식 혹시 아직 못 외웠다면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3승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베타로 풀어도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 가로 가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쪼개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위에 있는 걸로 풀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두 근의 합 3의 3승 여기에 알파 베타가 빠졌네. 3 가로 열고 알파 베타 3분의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3이라고 풀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27 마이너스 3 해서 최종 답은 24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뭐 이 정도까지는 편안하죠. 자, 근데 우리가 어차피 중간고사 범위에서 나올 거니까 저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그럼 ax의 3승 더하기 b 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확장시킬 수가 있겠어. 괜찮지? 저거랑 같이 이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럼 3차 방정식의 근이 총 몇 개가 나와야 돼? 3개가 나와야 되겠죠?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근을 한 개씩 더했다라고 생각을 할게. 자, 근이 두 개죠. 근을 한 개씩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a자리분의 b자리. 맞습니까? 그럼 다시 넘어와서 근을 한 개씩 더했습니다. 마이너스 a자리분의 b자리라고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근을 두 개씩 곱해서 더할 건데 2차 방정식은 두 개가 끝이니까 그냥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끝났어. 그럼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잖아. 이거를 두 개씩만 더할 거야. 그럼 알파 베타가 있을 거고 베타 감마가 있을 거고 감마 알파가 있겠죠.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건 a자리분의 c자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개씩 곱해서 더한 건. 근데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니까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자리분의 d자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랑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꼭 기억해야 되는 패턴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중간고사에서 2차 방정식의 근각교사의 관계는 빈도수가 엄청 높아. 근데 난이도는 낮겠지. 우리가 늘 하던 거니까. 그래요? 3차 방정식의 근각교사의 관계도 파트가 아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있어. 여기서 조금 확장된다면 4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도 응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4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에서 총 몇 개가 나와요? 4개죠? 이거를 쫙 다 구성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물어볼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하나씩 더했대. 자, 근을 하나씩 더했대. 얼마야? 근을 하나씩 더했대. 얼마야? 자, 그러면 4차 방정식 근은 4개죠. 근을 하나씩 더했다. 얼마야? 마이너스 a자리분의 b자리입니다. 똑같아. 마이너스 a자리분의 b자리. 그럼 예를 들어서 4x의 4승 마이너스 2 x의 3승 더하기 블라블라블라는 0이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a자리분의 b자리요. 그래서 2분의 1이라고까지는 쓸 수가 있어야 돼. 요게 물론 2차가 가장 확률이 높지만 3차나 4차가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패턴으로 익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게 근각계수와의 관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5번도 한번 풀어볼게. 자, 문제 번호 535번 가볼게.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랬을 때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값을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되었어. 자, 그러면 루트 이걸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루트 알파를 a라고 읽을게. 그럼 루트 베타를 b라고 읽을게. 그럼 알파 제곱을 a 제곱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베타 제곱을 b 제곱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알파 더하기 베타 6. 그러면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얼마로 읽으면 돼? 6이라고 읽으면 되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a 제곱 곱하기 b 제곱이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 녀석을 확장시키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ab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6. 우리가 구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이 녀석의 제곱. 괜찮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1이니까 ab가 얼마예요? 1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어 하는 물음표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물음표는 얼마? 루트 8. 2 루트 2라고 계산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냥 풀어도 되는데 헷갈릴 것 같으면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좋았어.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칠판 좀 다 지우고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와 확장시켜서 4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까지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5차, 6차, 7차에 하나씩 더한 거는 다 알 수 있겠지. 다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풀 수 있으니까. 네. 자, 넘어가서 536번 가볼게.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빼기 1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베타 빼기 1의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틀린 식이죠. 언제만 참이에요? 근을 넣었을 때만 참이야. 그래 안 그래?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빼기 3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빼기 3도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빼기 1을 우리가 쪼개서 생각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빼기 3 빼기 알파 플러스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치. 괜찮아? 왜? 왜 이렇게 생각했어? 왜 이렇게 생각했어? 얘를 얼마로 보낼 거니까? 0으로 보낼 거니까. 그래? 위에서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문제를 다시 쓰면 이 문제를 다시 쓰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얘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1,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 요걸 이용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빼기 가로 열고 1 플러스 4로 답을 쓸 수 있겠다. 괜찮아? 마이너스 1이라는 최종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겠다. 요거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아이디어로 무조건 문제 하나 나올 거야. 알겠죠? 우리가 지금 셋째 주차죠? 3주차, 4주차? 3주차, 4주차? 네. 우리가 다음 주 후반부부터 내신 대비가 들어갈 건데 그때부터 한 달 정도 공부를 할 거야. 이 문제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무조건 이 문제 나오니까 꼭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39번 해볼게. 539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539번 가볼게.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 이랬을 때 알파 5승 플러스 베타 5승 플러스 알파 4승 플러스 베타 4승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가 요렇게 먼저 생각해 볼게. 그러면은 알파의 4승 가로 열고 알파 플러스 1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어쨌든 알고 있는 건 지금 이 문제에서 땡겨오는 건데 지금 유형이 이 유형이잖아. 보기를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근을 집어넣었을 때 나와져 있는 숨겨져 있는 힌트를 이용해서 바꿔치기를 해보세요. 요 지금 유형이잖아. 이 문제도 볼게. 지금 보니까 요거를 알파의 3승으로 묶는 게 좀 더 편하겠다. 알파 5승 더하기 알파 4승을 내가 알파의 3승으로 한번 묶어볼게. 얼마가 나오는 거야?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요? 자, 문제를 볼게. 문제. 조건을 보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빼기 4는 0이래. 얘를 이용할 수 있을까? 있겠죠. 이 가로가 얼마로 바뀌어? 4로 바뀌죠. 확인됐어? 가로 부분이 4로 바뀌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식이 4 알파 3승 더하기 4 베타 3승으로 읽히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4로 묶어내면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이니까 우리가 오늘 문제 처음 풀었던 그 문제 곱셈공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4 알파 플러스 베타의 3승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가로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뭐 편하죠.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니까 이것만 집어넣어서 답을 쓸 수 있겠다. 괜찮아? 그러면 맨 앞에 4 쓰고 마이너스 1의 3승 빼기 3 가로 열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래서 4
마이너스 1, 칙칙칙, 마이너스 12. 괜찮아요? 그래서 총 얼마냐? 마이너스 52라고 답을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자, 결과론적으로 보면 536번이나 539번이나 유형은 똑같아.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틀린 식이기 때문에 근을 집어넣었을 때가 레퍼런스 식이 된 거야.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기 위해서 문제식을 조금 변형시켰어. 얘를 이용할 수 있게. 다시 문제에서 근이 주어졌기 때문에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4는 0이라고 하는 숨겨져 있는 힌트를 찾아냈죠. 이걸 어떻게든 이용해야 돼.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걸 알파 베타끼리 따로 생각하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알파는 알파끼리 나서 얘를 계속 보면서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4로 바꿔 쓰면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곱셈 공식으로 문제가 바뀌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유형 15번 가볼게요. 자, 문제 번호 540번 가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4 가로 열고 m 플러스 1x 마이너스 4m 0 두 근의 비가 알파 대 베타가 1대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에다가 밑줄 한번 쳐요. 자, 방정식을 두 근을 알려준 게 아니라 두 근의 비율을 알려줬어. 오케이? 그러면 이 비례상수가 존재하겠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잖아. 우리가 2대 4로 안 쓰고 1대 2로 말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1대 3입니다니까 정확한 값은 모르죠. 그러니까 알파를 K라고 둡니다. 그럼 베타가 얼마가 되는 거야? 3K라고 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문제에서 마이너스 A분의 B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4K인데 그 녀석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4M 빼기 4라고 부를 수 있어. 그럼 K라는 값이 M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문제에서 3K 제곱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녀석은 3 가로 열고 M 더하기 1 제곱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괜찮아? 근데 그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얼마가 되는 거야? 두 근의 곱은 A분의 C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 M과 같습니다. 괜찮아? 오케이? 그럼 정리를 하면 3M의 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3 더하기 4M은 0으로 바뀌어서 놓은 거지. 얘가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3M 제곱 플러스 10M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31, 13 플러스 플러스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3M 플러스 1, M 플러스 3은 0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M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3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1 두 가지 값을 가질 수 있겠다. 자, 정수 M을 구하십시오. 정수 M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아요? 자, 이 표현만 기억하면 되겠어. 두 근을 비율로 줬다? 그럼 비례상수를 K라고 두고 두 근을 K, 3K라고 두고 시작하자. 괜찮아? 좋아요. 요거는 하나 시켜볼게. 543번 한번 풀어볼게요. 543번.
1분 정도 더 드릴게요. 풀면서 들어. 하나하나 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야. 조명도 살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차피 강의실이니까 조명이 위에 달려 있잖아. 얼굴이 여기 밑에 가면 너무 하얘져. 그러니까 이게 초점을 칠판에 맞추다 보니까 내가 왔다 갔다 거릴 때마다 화면 그 밸런스가 좀 깨져. 빨개졌다, 검해졌다. 요런 데 있어야 돼. 얼굴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래가지고 요 앞에 있으니까 화면이 조금 욕심이 생기네. 큰일 났네. 자, 돼, 안 돼? 야, 같이 풀 때 왜 다 아는 것처럼 하더니 왜 풀라고 하니까 안 돼? 봐봐. 자, 543번 가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x의 제곱 플러스 m 제곱 플러스 m 빼기 12 x 플러스 m 플러스 2 0 두 근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래. 자, 그럼 두 개가 하나를 알파로 잡을게. 그러니까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니까 알파를 내가 양수라고 설정을 할게. 그 나머지 한 근은 얼마겠어? 마이너스 알파겠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야. 내가 알파라는 기호를 양수라고 지금 생각하고 풀 거야. 그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알파라고 놔야 되겠네. 맞습니까? 이게 끝이야. 이 문제 푸는 거. 그 다음에 뭐로 빠져나가야 돼? 근각계수. 그럼 두 군의 합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 0은 마이너스 a자리분의 b자리. 그래서 마이너스 m제곱 빼기 m 플러스 12라고 부르면 되겠지. 그래요? 이게 첫 번째 힌트야. 첫 번째 힌트를 마저 한번 해보자. 그럼 m제곱 플러스 m 빼기 12는 0이니까 2차식 인수분해에 의해서 4, 3 뿔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m은 3 또는 마이너스 4.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가 뭐겠어? 두근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그 값은 m 플러스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m이 3이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겠죠. 괜찮아? 그리고 m이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생각해보자. 우리가 설정상 알파를 음수라고 해서 양수라고 했어. 양수라고 놓고 풀었잖아. 그래요? 그럼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음수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요게 되겠지. 그래서 m을 마이너스 4라고 할 때에만 오류가 없이 빠져나갈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n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겠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지금 딱 두 가지만 쓴 거야. 첫 번째, 조건을 알아들었죠.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다. 그럼 이거 어떻게 놔야 되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알파로 놔야 되겠다. 두 번째, 근각계수와의 관계. 아까 비율로 알려줬잖아. 1대 3이다. 그럼 어떻게 놔야 돼? K 대 3K. 지금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오케이? 거기다가 근각계수와의 관계 붙여가지고. 근데 여기서 빠져나올 줄 알아야지. m이 두 개가 나왔잖아. 둘 중에 하나는 오류가 생겼잖아. 얘는 지워야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5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5란 얘기인데. 오케이?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 어려워, 쉬워? 아니야. 죄악이야. 이걸 모르는 게 죄야. 이제부터 아는 거야? 혹시 몰라?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알아들었는데 왜? 알아들었는데 눈만 크게 떠. 졸지 말고. 아주 그냥 초반 40분이 불안해. 어? 아까 내가 한참 너보고 수업하지 않았냐? 눈이 빨개져가지고. 그래.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유형 16번. 자, 문제 번호 544번 가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은 0.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10이라고 하겠습니다. 양수 k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었어요. 힌트가 몇 개 없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끌어와야 되겠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10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문제에서 마이너스 2k라고 뽑아올 수 있어야 되겠지. 배경 지식으로. 그리고 알파 베타를 문제에서 2k 마이너스 1이라고 뽑아올 수 있어야 되겠어. 그러면 문제에 주어져 있는 힌트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라고 변형시킬 수가 있으니까 12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럼 요식을 풀어보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은 0이 되니까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 되니까 2, 1 빼기 플러스 k는 마이너스 1 또는 2. 문제에서 양수 k를 구해오십시오. 오케이? 이게 기본적인 스토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문제가 우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혹은 뭐 수능을 보든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시험지 전체에 있는 문제가 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 시험지 안에는 아주 쉬운 문제, 그 다음에 중간 난이도,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 이렇게 좀 비율이 나눠져 있는데 고난도 문제는 2개에서 3개밖에 안 나올 거야. 20문제라고 치면은 고난도 문제,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는 2문제나 3문제라고. 오케이? 그럼 나머지 18문제, 약 85점 이상 나오려면 문제가 안 꼬여 있어. 여기서 안 꼬여 있다는 얘기는 나와 있는 힌트가 그대로 스텝으로 쓰면 되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조건이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왔죠. 맞습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0을 해. 그럼 당연히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 근각의수가 떠오른다고. 당연히. 그래서 근각의수의 관계를 일단 쓰고 시작하는 거야. 내 눈에 하나로만 보고 푸는 게 아니라 이 세 개를 보고 푸는 거야. 이 세 개를 보고. 이 세 개를 보면 어느 정도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가 풀이야. 이만큼은 계산인 거지. 이건 계산이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 그 집에 가서 문제를 볼 때 내가 만약에 이 문제가 안 풀렸어. 그 머릿속으로 이 문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 힌트가 하나밖에 안 나왔네. 얘를 무조건 캐치를 해야 돼. 얘가 문제 푸는 키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DB를 계속 돌려야 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내가 어떤 문제에서 많이 봤었지? 근각계수에서 많이 봤구나. 혹은 곱셈 공식에서 많이 봤구나. 이 두 가지가 떠오른다고. 그 두 가지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 곱셈 공식. 이렇게 문제가 풀려나가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물론 이 문제는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마자 그런 고민 안 하고도 아마 떠올라서 풀었을 거야. 하지만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도 이 스텝을 지켜야 됩니다. 나와 있는 조건이 뭔지부터 캐치를 해야 돼. 그리고 그 조건을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끄집어내면서 풀어야 되니까. 여기서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거야. 풀어야지만 계속 머릿속에 쌓이니까. 알겠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 내가 영어 천재야.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내가 영어를 정말 잘하는 천재야. 내가 전지적 시점으로 봤어. 너 진짜 영어 잘해. 내가 살면서 영어 단어를 한 번도 안 읽어봤어. 그럼 얘가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자기가 알까 모를까? 모르겠죠. 뭘 해봐야지 알지. 내가 진짜로 위에서 내가 전지적으로 보니까
나는 영어를 잘해. 근데 내가 살면서 영어 공부를 한 시간도 안 했어. 난 한국 사람이고. 그럼 내가 30이 되고 40이 돼도 영어 한마디도 못하겠지. 난 영어 천재인데.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해야 돼. 해야지 내가 수학을 잘하냐 못하냐가 판단은 되는 거야. 수학 공부를 안 하고 문제를 풀었어. 그럼 당연히 못 풀겠지. 나 수학 못하는구나. 이렇게 사고가 돌면 안 돼요. 일단 계속 트라이를 해봐야 돼. 공부를 해봐야 되고. 3년은 투자해야죠. 3년은 투자해야지. 어떤 하나를 공부함에 있어가지고 3년도 투자 안 하면 그건 동료심보지. 근데 여기서 3년을 중1 때부터 투자한 애들이 있어. 혹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투자한 애들이 있어. 3년을.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투자를 했어. 3년을. 걔네들이 어디 있겠어? 영재고나 가고에 있겠죠. 영재고나 가고에 있겠지.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으로 3년을 투자했어. 그럼 걔네들은 뭐 하고 있겠어? 우리 동네 옆에서 이제 전교 1등 하고 있겠지. 오케이? 그럼 이제 늦지 않았어. 우리는 늦지 않았어. 우리는 중학교 때 공부 안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3년을 투자하면 우리는 어디 가 있는 거야? 원하는 대학에 가 있는 거야. 원하는 대학에. 이게 성취도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끌어올려가지고 중3 때 완성시켜서 쭉 가는 애들이 있어. 그럼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완성시켰어. 그래서 쭉 가는 애들이 있어. 근데 어쨌든 최종 골은 언제야? 고3이잖아. 최종 골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을 투자해서 3학년 마지막에 맞춰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은 쭉 올라가는 성장성도 보일 수가 있고 우상향도 보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능에서 원하는 성취도를 보일 수도 있고. 네, 말하면서도 여러분들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여가지고 그만 말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막 들었지만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건 3년을 투자해야 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저 국어 국문학과가 꿈인데요. 꼭 수학 공부해야 되나요? 이게 정말 물음표긴 한데 대학 입시라는 관점에서만 보잖아. 수학이라는 파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물론 국어국문학과를 갔는데 과학 공부해야 돼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낫겠지. 수학이라는 과목은 어느 학과를 가더라도 가장 큰 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3년을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내가 수학학원을 하고 있어서 이런 말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이야. 수학이 중요합니다. 정말 몇 개 대학은 뭐 국어 수학 비율을 왔다 갔다 거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요 과목에서 수학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딜 가더라도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문제 번호 544번 가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방금 했니? 미안하다. 내가 말을 하다가. 네. 그럴 수 있지. 알았어. 54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여러분들 절대값 붙어 있는 거 싫어하잖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한번 볼게.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는 5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순수하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계산해 볼까? 문제에서 얼마예요? 순수하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계산해 보면 1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두 개를 그냥 오리지널하게 더했더니 1이야. 절대값을 붙여서 더했더니 5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양수고 둘 중에 하나는 음수란 소리겠죠. 그래요? 그러면서 양수가 커요? 음수가 커요? 양수가 크겠지. 양수 더하기 음수를 했더니 1이라는 양수가 나왔으면 둘 중에 양수가 큰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리고 그 차이가 얼마라는 거야? 한 칸, 1이라는 거죠.
그 차이가.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3이랑 마이너스 2라고 캐치를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하나야. 뭐냐면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5인데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입니다. 라고 캐치를 해야 돼. 오케이? 그리고 양수가 좀 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칸 차이 나는 3과 마이너스 2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두 개를 리얼하게 곱하면 마이너스 6은 A자리분의 C자리라고 말을 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2라고 부를 수 있겠다. 괜찮죠? 여러분들 그냥 절대값 붙으면 그냥 다 싫어하잖아. 근데 별거 아니라고 보는 거야. 머릿속에서 근각에서 관계를 계속 떠올려야 돼. 근데 모양도 비슷하잖아.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5입니다. 이걸 보고 머릿속에 있는 내 배경 지식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지. 근데 뭐가 끄집어나야 돼? 여기서 근의 공식 끄집어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얘를 보고 근의 공식이 떠올라요. 이거 좀 이상한 거야. 근각에서가 떠오릅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각에서를 한번 써봤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유형 17번 가보겠습니다. 유형 17번 문제 번호 548번 가볼게. 548번 가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요.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b는 0의 두근을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a, b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걸로 가볼게. 자, 위에 거에서 알려주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a. 위에 거에서 알파 베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괜찮아? 그럼 밑에 있는 x제곱 더하기 7x 빼기 더하기 b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이 총 두 개죠.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근과 알파 베타라고 하는 근 총 두 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 빼기 3이 문제에서 얼마라는 거 알려주는 거야? 마이너스 7입니다. 그래서 a는 얼마? 4라는 걸 구해놨어. a가 4네. 그럼 우리가 완벽하게 두 근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근의 곱 4, 3, 12는 문제에서 b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a, b 두 개를 더하면 얼마? 16이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하나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피곤해하지 마. 온지 이제 50분밖에 안 됐는데 쭉 봐도 이번 유형은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계속 근각에서의 관계 넘어가는 건 지나가는 거니까 일단 스킵하고 이제 작성법 가볼게. 유형 18번. 유형 18번. 네. 요것도 뭐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작성하세요라고 되어 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알고 있어.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데 2차 방정식을 작성하세요라고 되어 있으면 문제에서 최고차항이 1이다라는 표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난이도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라고 하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x-알파, x-베타 0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라는 표현이 없어. 그냥 아무 말도 안 써 있어. 그럼 맨 앞에 a라는 표현을 꼭 써줘야 돼. 그리고 x-알파, x-베타는 0이라고 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이 a를 쓰고 안 쓰고가 문제를 푸는 키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문제 551번 가볼게.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4x 빼기 2는 0.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를 신경 써 보자. 오케이? 여기서는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문제에서 얼마?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문제에서 얼마? 마이너스 2죠. 그렇죠. 마이너스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야. 자, 그래. 그러면은 우리 배경 지식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두근이 알파 빼기 1과 베타 빼기 1로 구성되어 있대. 그러면 두근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죠?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전개는 스킵할게.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4 3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a라고 쓰고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은 0이라고 형태를 잡아야 돼. 객관식이잖아. 그래서 객관식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보자. 자, 문제를 보니까 둘 다 뿔뿔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둘 다 뿔뿔인 값은 5번밖에 없죠. 그래서 5번을 보니까 객관식이니까 a를 1로 생각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 오케이? 문제가 그렇게 막 우수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최고차항을 언급을 안 했어. 그래서 객관식이기 때문에 5번이라는 걸로 밀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런 표현은 해줘야 돼. 왜냐면은 봐봐. 자, 두근이 얼마예요? 두근이 얼마야? 저 문제에서. 여기서 두근이 얼마야? 2, 마 3. 그래요? 두근이 얼마예요? 2, 마 3. 두근이 얼마예요? 2, 마 3. 최고차항의 개수가 근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이 근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 최고차항의 개수를 꼭 언급을 해줘야 되거든. 그 표현이 없어가지고 문제 자체가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객관식이기 때문에 답을 찾아 들어갈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작성하는 거 아마 그리고 553번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553번. 이 정도는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정도 꼭 풀어보자. 553번 풀어보겠습니다.
빼고 다 잘한다는 준영이 아니야. 응? 네가 생각해도 그렇습니까? 응. 학원 이름을 바꿔야 되나? 현수학 학원에서 현국어 학원으로 바꿔야 되나? 국어 성적이 오르는 수학 학원. 괜찮은데? 컨셉을 그렇게 잡아야 되나? 분명히 수학 수업만 하는데 애들이 국어 성적이 올라요. 아, 돼, 안 돼? 안 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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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그래요. 고마워. 그렇지, 우리가 이 정도 넘어갈 수 있겠죠. 유형 19번 별표 치고 이거 중학교 때부터 맨날 봤던 문제죠? 자꾸 잘못 봐, 왜? 자, 555번 가볼게. 유리와 준호가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유리는 x의 개수를 잘못 받고 그럼 이 녀석 잠깐만. 유리는 마이너스 5랑 3이라고 하는 근을 얻었는데 유리가 x 개수를 잘못 봤대. 그래요? 그 이 녀석은 x제곱 플러스 물음표 x 두 군의 그러니까 a 자리랑 저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는데 유리는 이 b를 잘못 보고 풀었지. 그럼 a랑 c는 바르게 봤단 얘기지. 맞습니까? 그럼 두 군의 합은 모르더라도 두 군의 곱은 정확하겠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군의 곱이 a분의 c야. 근데 문제의 맨 앞에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a를 1로 보면 되겠지. 괜찮아? 그래서 c는 a를 1로 볼 거야. 그러면은 c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괜찮지? 그리고 준호는 상수항을 잘못 봐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를 얻어냈대. 그럼 준호는 상수항을 잘못 봤대. 그럼 1차항 개수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지. 그럼 a랑 b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니까 두 군의 합으로 빠져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두 군의 합이 얼마? 2는 a분의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겠지. 근데 문제에서 a 자리를 1이라고 봤으니까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다. 뭐 어떤 거? 3, 5, 15. 15네. 아니 뭐 이 정도는. 미안해. 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라고 되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5는 0이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별거 아니죠. 내가 상수항을 잘못 봤대. 그러면은 1차항은 제대로 본 거고 1차항을 잘못 봤대. 그럼 상수항은 제대로 본 거니까 두 군의 합과 곱을 적절하게 쓰면 되겠다. 너무 많이 나오는 클래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빈도수만 보면 중요하거든. 근데 오래 나오겠다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넘어가서 유형 20번 하고 요게 중요해. 유형 20번의 별표 쳐. 자, 문제 번호 558번 가보겠습니다. 2차 함수 fx가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놓은대요.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x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f에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만 참이 되는 거야. 여기 f라는 큰 껍데기에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만 참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구하는 방정식은 f의 2x 플러스 1은 0의 두 군의 합을 구하래. 어쨌든 방정식의 근은 x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구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껍데기가 대문자 f죠. 그럼 대문자 f에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만 성립한다는 거 알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럼 대문자 f에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거야. 즉 2x 플러스 1이 알파일 때만 성립을 한다는 거야. 이해돼? 그럼 선생님 베타도 되잖아요. 그럼 2x 플러스 1이 베타일 때만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를 x1이라고 부르면 얘를 x2라고 부르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f의 2x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식 방정식의 근은 알파 빼기 1을 2로 나눈 값이고 그 근은 베타 마이너스 1을 2로 나눈 값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생각보다 헷갈려. 오케이? 어차피 방정식의 근은 x값만 구하는 거니까 f의 2x 더하기 1은 0의 방정식의 근은 x만 구하는 거야. 근데 껍데기가 똑같으니까 통째로 알파면 성립, 통째로 베타면 성립. 그래서 2x 더하기 1이 알파면 성립, 2x 더하기 1이 베타면 성립. 그래서 두 근은 2분의 알파 빼기 1과 2분의 베타 빼기 1이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최종 질문. 두 근을 뭐 하래요? 합하래. 두 근을 합하래. x1 더하기 x2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문제를 살짝 보니까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4입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4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1이라는 값을 쓸 수 있겠다. 괜찮아? 요거 나와요. 알겠지? 561번 시켜볼게. 561번. 아우, 돼, 안 돼. 우리가 마스크 벗고 처음 보는 건가? 응. 이미지가 되게 다르네. 아니요. 좋은 뜻입니다. 네. 좀 어려 보여. 그러니까 좀 더, 내가 마스 썼을 때 이미지가 좀 강해 보였거든? 벗으니까 되게 순해 보이네? 네? 좋은 뜻입니다. 네. 나왔어.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왜? 야. 봐봐. 이거 중요해요. 이거 진짜 중요해. 중요해.
중요해. 자, 보자. 561번. f의 x 플러스 1,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 이것도 이 x가 알파라는 소리야. f의 x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은 x야, x. x 플러스 1을 알파로 두는 게 아니라 x가 알파가 되는 거야. 여기서 알려주는 건 f에 알파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0이다. 이게 합격인 거야. f의 알파가 0이 아니라 똑같이 f의 베타 플러스 1은 0이다 를 알려주는 거라고. 어차피 근이라는 건 x값만 의미하는 거니까. 아이고. 그러면 그리고 기본식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다. 알파 베타는 4다. 이 상태에서 f의 x-2는 0,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안을 그럼 얼마로 맞춰야 되는 거야? 알파 플러스 1이라고 맞춰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x-2가 알파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야. x-2가 베타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돼? 자기 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x값은 알파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x값은 베타 플러스 3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럼 문제에서 두근의 합을 구하십시오. x1 더하기 x2를 구하라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알파 더하기 3, 베타 더하기 3. 알파 더하기 3, 베타 더하기 3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9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지. 이해돼? 그럼 두근의 곱은 x1, x2를 구하십시오. 알파 플러스 3, 베타 플러스 3. 알파 베타 더하기 3,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9를 구하십시오란 얘기로 바뀌는 거야. 이해돼? 응.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4 더하기 3, 3은 9 플러스 9. 그래서 22, 22? 22라고 답을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괜찮아? 어차피 방정식이라는 건 요 x값만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f라는 껍데기에 알파 플러스 1을 넣었을 때만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넘어가서 유형 21번은 스킵할게. 인수분해니까 우리가 잘 늘 하는 거니까 안 되면 근해공식 쓰면 되니까. 알겠지? 요거는 또 넘어가 보는 걸로 하고 유형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유형 22번. 자, 문제 번호 565번 가볼게요. 자,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4 x 빼기 3 0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이때 f의 알파를 집어넣고 f의 베타를 집어넣으면 4가 되는 새로운 f를 구하래. 새로운 f를 구하래. 자, 여기서 볼게. f 알파는 4, f 베타는 4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이거를 넘기면 f 알파 빼기 4는 0, f 베타 빼기 4는 0이라고 읽을 수 있지. 그래요? 이거 다시 얘기하면 fx라고 하는 어떤 2차식 빼기 4는 0이라고 하는 어떤 2차 박스 방정식은
알파를 집어넣으면 성립하고요. 베타를 집어넣으면 성립합니다. 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요 박스친 정확히 어떻게 쓰여 있지는 모르지만 2차식 F 빼기 4라고 하는 저 식은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근데 F의 최고 차항이 얼마래? 1이래. 그렇기 때문에 이 네모 박스 fx 빼기 4라고 하는 이 녀석은 x-알파, x-베타의 형태를 띠고 있겠습니다. 괜찮아?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알려줬어.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고 있는 2차식 형태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3이라고 알려준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나의 최종 질문. 그럼 fx는 어떤 모양이에요? fx는 4만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형태를 띠고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너 돼, 안 돼? 돼? 요거 중요해. 요거 자주 나오고 헷갈립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1로 잡아줬으니까 신경을 안 쓴 거야. 근데 만약에 3이다, 5다, 7이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요딴 얘기를 써줘야 되겠지. 그럼 다시 여기다가도 이런 표현들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꼭 신경을 써야 돼.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난이도를 낮게 만들기 위해서 1로 그냥 잡아준 것 뿐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 자, 문제 번호 566으로 가보겠습니다. fx가 2차식 fx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래. 근데 여기서 f에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f에 베타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가 됐대. 그러면 요게 문제에 나와 있는 힌트죠. 여기서 알아낼 건 f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예요. f에 베타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예요. 즉 fx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식에 내가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합격이래요. 베타를 집어넣었더니 합격이래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괜찮아? 그러면 문제에서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을 구하십시오. fx를 여기서 그냥 갖다 쓰면 되겠지. 아까 565번과 약간 문제가 앞뒤가 바뀐 느낌이죠. 오케이? 그래도 하나의 유형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 박스 방정식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박스 방정식은 얘를 집어넣었으니까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1 더하기 2라고 말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5 알파 베타가 3 최종 질문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 이거 엄청 좋아하네.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3승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가로 열고 알파 더하기 베타를 쓰면 되겠다. 문제만 쓰고 넘어갈게. 알겠지? 계산은 안 하고. 두 가지 유형 잘 기억할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자, 마지막 유형 23 문제 번호 568번 가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ab x 플러스 a 마이너스 b는 0의 한 근을 2 더하기 3i라고 하겠습니다. 실수 ab라고 할 때, 자, 우리가 방정식인데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켤레근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눈 왜 그래?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에서 근 하나가 a 더하기 루트 b야. 그 나머지 한 근을 a 마이너스 루트 b라고 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여야 돼? 개수가 유리수여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 그럼 똑같이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a 더하기 b i라고 할 때 나머지 한 근을 a 마이너스 b i라고 쓰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그렇지. 이때는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굳이 이 표현을 썼습니다. x제곱 더하기 abx 더하기 a 빼기 b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개수는 여기 1 써 있는 거죠. 여기 a 더하기 b 써 있는 거고 여기 a 마이너스 b. 근데 실수니까 a 곱하기 b도 실수고 a 빼기 b도 실수죠. 그럼 혈내근을 쓸 수 있는 조건을 맞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 얘를 알파라고 읽으면 나머지 한 근 베타가 2-3 i라고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럼 최종 질문. 요건 배경 지식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싹 지워야 돼. 무조건 혈내근 쓰는 거 아닙니다. 조건을 맞출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B 두 근의 곱 4 더하기 9, 13 i제곱이니까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4, 9, 13이 되겠죠? 그거는 a-b라고 구해낼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아? 이랬을 때 이제 힌트가 이렇게 두 개야. 힌트가 ab랑 a 빼기 b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최종 질문 a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b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2 ab를 하면 되겠죠. 괜찮아? 이것도 곱셈 공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13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4라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계산은 스킵할게. 자, 우리가 여기까지 2차 방정식을 끝냈는데 보면 알겠지만 2차 방정식이 생각보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판별식, 근각의수와의 관계 이 두 개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다음에 배운 우리 목요일 날 배우는 함수랑 묶여서 조금 더 복잡하게 내는 것 뿐입니다.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걸 묶어서 문제를 내거든. 그러니까 독립적인 2차 방정식 문제랑 독립적인 2차 함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이 두 개를 섞어서 내는 문제가 생각보다 좀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알려면 어쩔 수 없이 방정식 지식도 알고 있어야 되고 함수 지식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괜찮아? 네. 그래서 확실하게 방정식만 공부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몇 가지 포인트만 잘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자, 숙제는 말하지 않아도 페이지 83쪽까지겠죠. 말하지 않아도 페이지 3쪽까지 목요일까지 풀어오는 거야.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유가 없어. 한 열흘 있으면 내신 대비 들어가야 되니까. 알겠죠? 예. 조금 이제 학기 초라고 해가지고 붕 떠 있는 느낌은 끝났잖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게 가라앉았잖아. 차분하게. 딱 이제 4주에서 5주만 좀 더 고생을 하자. 그러면은 첫 관문을 열 수 있는 시험 무대니까. 좀 설레잖아. 안 설렙니까? 첫 중간고사 안 설레? 설레지.
내가 겨울방학 동안 이렇게 공부했는데. 네, 좋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타임은 넘어가서 1일 테스트로 보겠습니다.